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하는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뉴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런 뉴스들이 사실이 맞나요? 예,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여러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 부작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가 감소되었다. 세 번째는 고용마저 감소되었다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이 청탁금지법 부작용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 여러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연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이 있었죠?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예측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접대비 등 연간 약 11조 6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연간 11조 6천억 원이 접대비 등에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이 8조 5천억 원, 선물 관련 산업이 2조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장 관련 산업이 1조 1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네, 그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업종별로 매출 증감을 분석한 통계 자료도 있나요? 예, 국내 한 카드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카드 매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식당과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매출은 1.5%에서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중식당과 한식당, 양식당의 카드 매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분명하게 매출 감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 유흥주점, 일식당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이것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급 식당이나 유흥주점의 매출 감소는 부작용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기대 효과다. 좋습니다. 그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문을 닫고 있는 꽃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훼 농가의 매출 감소, 이거는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훼 농가의 일부 매출 감소도 법 시행 전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이지만 이것은 간소화된 예식, 장례 문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청탁금지법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연간 꽃 소비액은 10년 사이 3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는 2만 870원을 소비했지만 2015년에는 1만 3천 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에 화훼 생산 규모도 2005년 1조 105억 원에서 2015년 6,332억 원으로 약 40%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화훼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선물 가액을 인상하거나 꽃을 선물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꽃을 선물해서 예외로 인정하면은 한우로 대표되는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도 다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겠네요. 예, 실제로 지금도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맞나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공직자가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회에 2만 원,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을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화훼업계의 피해 원인을 모두 청탁금지법으로 돌리기보다는 유통망 개선 또는 테이블 하나당 하나의 꽃을 놓자는 원 테이블, 원 플라워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소비 감소 부분인데요. 실제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감소되었습니까? 소비 감소 부분은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인카드와 법인카드의 전체 승인 금액은 62조 4,9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11월에는 60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서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해 백화점과 마트, 슈퍼마켓 등 전문 소매점의 판매액을 조사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겠습니다. 16년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였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인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했을 때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동분기 15년 4분기와 16년 4분기를 비교했을 때에도 2.4%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에는 법 시행으로 인해 전체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 감소 부분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음식점과 주점에서만 고용이 3만 명이나 줄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원래는 거악을 잡으라고 만든 법인데 가뭄이 들면 저수지 가장자리부터 먼저 마르듯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민층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고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청탁금지법 때문에 고용이 감소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는 법 시행 이전인 16년 1월부터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000명이 줄었고 2월에는 2만 명, 3월에는 2만 9천 명, 4월에는 3만 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0월에는 3만 명, 11월에도 3만 명, 12월에는 3만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시행 이전부터 매월 감소 추세였기 때문에 이 법 시행에 따라 매월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주점업의 종사자 수는 2016년 10월에는 93만 1,000명이었지만 11월에는 93만 6천 명, 12월에는 94만 6천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팩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소관 부처인 권익위의 입장은 어떤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다양한 안을 제시하면 이를 들어보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통계처럼 매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하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등만으로는 개정의 근거가 되기에 좀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개정했을 때 얼마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CPI 지수, 그러니까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했죠. 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52위로 전년 대비 15계단 대폭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이 순위를 보면 최근 발생한 정치적 이슈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겠지만 CPI 지수는 매년 9월에 조사를 끝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마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CPI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CPI 지수는 대외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청탁금지법 뉴스체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